그 닭똥집 먹으면서 했어야 되는데 닭똥집 거의 다 먹고 하기는. 아니 그리고 나 기침약을 일주일 다 먹을 때까지는 지금 나아졌었는데 기침약을 요새 한 2, 3일 안 먹었더니 기침이 점점 다 심해지는데 이거 약을 먹으면 좋긴 한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약을 병원 다시 가봐야 되나? 한번 물어봐야겠다. 선생님한테 병원 가서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거냐고, 몸에 이상이 없는 거냐고. 요새 진짜 기침 하나도 안 하고 좋았거든. 갑자기 심해져 기침이. 요새 기침 하나도 안 하고 많이 나았어서 난 아주 나아진 줄 알았더니 약을 안 먹으니까 바로. 근데 하기야 비염이 만성 비염이었으니까 그 일주일 먹었다고 좋아지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약에 의존하면 되나 난 모르겠어. 그래서 약을 더 안 받아왔더니 갑자기 심해지네. 한번 지금 막 기침이 다시 점점 심해지니까 일단 한번 병원 가봐야겠다. 환경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기침이야 당연히 나도 뭐 안 하게 되는데 저번에 계산했을 때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뭐 기침을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기침을 안 했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나 기침은 안 하긴 하는데 지금은 환경이 뭐 좋아지고 늘 환경이 좋을 순 없으니까 약을 한번 받아야겠다. 약을 받아오긴 해야겠다. 세상아 오늘은 너무 재정아 무리하지 말고 일단 재정아 이거 하는 건 주말 첫날이니까 그냥 제 시간 공부 정규 시간까지 하고 공부 정규 시간까지 하고 그다음에 상법 오늘 100개만 보자. 이거 하고 상법 100개만 딱 보고 상법 100개만 보고 닭똥집을 먹으려면 좀 더 일찍 먹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녁을 배불러서 저녁 먹는 시간이 늦어지겠네. 그렇다고 오늘 저녁 운동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속이 안 좋아지네. 녹화 켜놓고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는데 파리토 효율성 조건은 이 점에서 출발해서 블록란즈처럼 생긴 영역 내부에 한 점을 이동하면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잖아. 기침나니까 말을 좀 줄여야지. 이 점에서 표현이다. 그러니까 말을 좀 줄여야겠다. 두 사람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므로 파리토 계산이 이루어지지만 F점에서 두 사람의 한계 대처를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파리토 계산이 이어지겠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F점의 또 다른 사이 교환이 이루어져 취점을 넣는 개인의 감소점 게임 비효율이다. 교환 비율이 등장이다. 주로 여자 서로 접하는 경우는 다른 점이다. 최소 한 명이나 다른 지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점이다. 팔등석은 다무가치 않았다. 그러니까 근데 G점만 효율적인 거냐? 그렇지 않지. G점에서 A점을 이동하는 마찬가지 팔등석 이게 효율점이야. 개인 A는 G점보다 A 쪽이 효용을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B는 A점보다 G점보다
우선 협상력에 따라 사실 알 수는 없다. A가 좋다면 G점에서 결정될 것이고 B가 힘이 좀 더 세다면 G점에서 결정될. 그러니까 A는 A점에서 선호할 거고 B는 G점에서. 그 협상력이 달라지면 사실 알 수는 없다. 만약 모든 협상을 개인 A가 갖고 있다면 개인 A 효용만 증거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점은 A점이 된다. 그럼 두 사람이 모두 어느 정도 협상을 갖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점은 블록렌즈처럼 생긴 영역 내부의 어떤 점이 될 것이다. 배분점 2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개인 A가 X 20단위와 Y 50단위를 갖고 있고 다행이다. 이때 배분점이 2점에서 우하방에 있는 F점을 이동하면 개인 A가 YZ 10단위를 포기하고 XZ 10단위를 더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2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면 개인 B는 XZ 10단위를 포기하고 YZ 10단위를 더 얻게 한다. 그러면 배분점 2점에서 F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개인 A와 B 사이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지막까지 한번 써보자. 어떻게 살기로 해보자. 배분점 2점에서 F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개인 A와 B 사이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최초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서 출발해 서로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교환을 통해 계약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에서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점들 무차별 곡선의 점을 접하죠. 교환에서 파리토 혈선을 쓰는 두 사람이 무차별 곡선을 서로 접하는 점 무수히 존재하는데 아까도 여러 개 존재한 것처럼 접하는 모두 쳐서 연결해서 계약 곡선이라고 한다. 두 사람이 무차별 곡선의 접함으로 교환에서 파리토 혈선의 조건은 A는 B가 성립한다. 한계 대칭으로 A는 한계 대칭으로 B가 성립한다. 계약 곡선상 A점에서 B, C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개인 A의 B의 효용은 증가하고 B쪽 A쪽으로 증가. B의 효용은 감소한다. A의 효용이 A점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A가 B, 그러니까 일종의 땅 따먹기지. B의 땅을 더 먹어가니까 A 효용은 증가하고 B 효용은 감소. 그럼 제화 공간의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펼쳐집니다. 이를 효용 가는 곡선을 한다. 계약 곡선상의 A점에서 B점을 이동하면 A의 효용이 증가하고 B의 효용은 감소한다. 무차별로는 효용을 서수적으로 나타내므로 두 사람의 효용 변화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다. 서수가 순서대로니까. 효용 가는 곡선의 우하향 형태인 것은 분명하나 효용 가는 곡선의 기울기 자체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효용 가는 곡선은 제화 공간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긴 것으로 그래서 모든 점은 교환이 팔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갖다 옮겨놓은 거로. UA A의 전체 효용 B의 전체 효용 B의 전체 효용 쪽으로 갈수록 A 효용이 줄어들고 A의 전체 효용 쪽으로 갈수록 B의 효용이 줄어들고 순수 교환 경제에서 개인 A의 효용 함수가 UA였어요. B 효용 수가 UA고 개인 A의 초기 부처는 40, 초기 부정이 10, 40으로 주어있다. 교환에 발생된 계약 곡선의 식을 구하면 그러면은 한계 대칭을 참 내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만이 아니지 중학교 때도 내가 밖으로 돌았으니까 수학교 때 수학 별거 아닌데 아무튼 그런 기초를 내가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붕 떠가지고 미분이고 나발이고 나 잘 모르지만 그냥 미분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하니까 내가 아직도 그게 있어. 수학을 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되게 쉽게 했을 텐데 애초에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미 중학교 초등학교가 붕 떠있은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기초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 기초만 내가 좀 탄타 있었어도 고등학교는 공부 안 해도 바로 다 씹어먹었을 텐데 이걸 가질 시간을 많이 못 가졌었어. 뭐 시간 좋다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난 뭐 핑계고 다 핑계지 하려고 그러면 했을 수 있지. 그때는 잘 몰랐지. 그냥 배워 나가는 거지 뭐. 인생에서. 그러니까 난 나처럼 방황은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나는 나랑 같은 사람들이 나처럼 방황하지 않는 그런 걸 진짜 만들고 싶다. 나처럼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방황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들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아무튼 나 아직도 이거 수학을 나중에 시간 나면 제대로 해가지고 다 끝내버려야지. 이따위 거는 금방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x의 y함수가 b는 4x b 두 사람의 한계의 치열은 다음과 같다. a의 한계의 치열은 m의 x분의 m의 y 는 x의 y 는 y행이니까 이거 이것도 까먹어 있네. 아무튼 이게 y 형 그거 미분이고 이게 x에 대한 미분인가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1 넘기고 그런데 나 이것도 까먹어 있네 지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맞다. 그러니까 여기서 y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거 넘어가고 1 넘어가고 곱하고 마이너스 1 빼고 마이너스 1 빼니까 이거 분의 x에 대한 미분이니까 x 넘어가서 이거 x분의 y다. 한계의 줄보다 xy분의 y로 동일하다. 분량이 모두 50으로 동일하므로 개인 a에서 이거다. 그러니까 xy는 50x 마이너스 x 50 마이너스 b다. 난 x가 즉 계약 곡선이 정확히 대각선으로 도출된 xy 40, 10을 개인 a의 효용함수에 대입하면 a의 효용함수에 대입하면은 40, 10 곱하니까 400이고 계약 곡선 식을 구하면 이건데 모든 교환의 합성을 개인 a가 갖고 있다면 이걸 비효용함수에서 이거 80이다. x에 10 넣고 50 마이너스 10이니까 40 넣고 그러면 10의 루트 10 곱하기 80이지. 여기다 두면 80이다. 최초 부전점에서 개인 A의 효용은 400, 개인 B의 효용은 80이다. 그래서 모든 협상률 개인 A가 만다면 최종 경향은 아래점이 될 것이다. 개인 F점에서는 개인 B의 효용은 최초 부전점과 동일하므로 이건 80 그대로고 y는 x가 성립한다. y는 x일 때 B의 한계 대치율은 1이다.
B의 한계 대칭을 1이고 여기 20일 때 연립해서 풀면 XY가 루트가 20이니까 20 곱하기 20은 400 XY 400 그러면 XY는 400 X분의 1이니까 X는 Y니까 여기 400 루트 400 각각 20씩이지 20 곱하기 20은 400이니까 그래서 모두 22으로 30이 된다 50 마이너스 X 30단위 소비하는 경우 A의 효용은 30 마이너스 900이다 계산력을 A가 갖고 있다면 A의 효용은 900이다 모든 협상력을 개인 B가 갖고 있다면 똑같이 A가 아까 처음에 효용이 400이었죠 400이 성립한다 400이고 X는 Y니까 똑같이 X 20이다 그럼 이번 B가 30이고 30이 되는 거지 30, 30일 때 넣으면은 30 곱하기 30의 루트 곱하기 4 120이지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건데 두 사람이 이루어진 교환경제 스케인 A의 효용함수가 UA는 미인이면은 요거 기억자 이게 그 라운드 표현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이 중에 작은 걸로 지금 단어가 순간 요새 내가 국어가 하도 단어가 많아서 그런가 영어는 단어를 잘 모르는데 한국어만 잔뜩 알아 단어가 예전에 탁탁 튀어나왔는데 요새는 단어가 안 한다는데 갑자기 말하는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 희한하게 예전에 이렇게 단어 막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단어 튀어나오는 게 막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새는 어이가 없어 아는 게 많아져서 그런가 아는 게 많아서 그런가 난 입만 열면 그냥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걸로 함축이 아니라 작은 걸로 함물이 아니라 작은 걸로 이렇게 함수가 아니라 작은 걸로 이렇게 또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걸로 모인다는 뜻의 단어 아씨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가끔 쉬운 단어 아는 단어들이 갑자기 까먹는다니까 나 이해가 안 가네 요새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오이는 게 갑자기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영어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한국어 가지고 어버버뛰기인데 처음이네 아이고 진짜 요새 한국어 대고 어버버 지혜로워지면 말을 못하게 된다고 했더니 많이 지혜로워져서 그런가 뭔 개소리 하는 거야 뭔 개소리 하는 거야 공부나 해라 소리지 뭐 아무튼 이 작은 점으로 일단 구글에 찾아봐야지 작은 점으로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곡선이 이렇게 되고 B의 효용함수가는 X입니다. 이건 대각선이다. 부등식이 모두 20단위로 지었다면 기하 곡선과 효용감 곡선은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될 거죠. 만나는 점이. 그러면 걔는 X와 Y는 항상 1대1로 선비한다. L자 형태이다. 그치? 효용이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작은 걸로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작은 걸로
함축이 아니라 작은 걸로 함축이 아닌데 작은 걸로 이렇게 아무튼 모이니까 아무튼 작은 걸로 어쨌든 형 모이니까 더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개인 A의 무차별급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1대1로 소비하게 되니까 결국 다시 그 순상에서 꺾어진 L자 형태에다 한편 개인 B의 함수가 마스크 껴야겠다. 안 된다. S 플러스 Y는 B임으로 개인 B의 부차별급수는 기울기가 발생 에어컨 전부터 해야 되는 무한의 직선이다. 경제 X와 Y좌표 분야 모두 20이므로 애시어스 성전 아래 그림에서 같이 정사각형이 두 사람의 무차별급수는 항상 대각선에서 접하면 이거는 1의 무한의 직선이지. 대각선에서 접함으로 식은 Y는 X이다. 뭔지 이렇게 A가 20, B가 거기고 모든 지하를 B가 쏘면 A 부전량 20이니까 B가 쏘면 A 0 B의 효용은 20 더하기 20이니까 40이 되지. 그런데 X는 한 단위씩 개인 B로부터 AJ로 이전하면 B의 효용은 한 단위 이전하면 한 단위씩 이전하면 얘는 20 깎이는데 A의 효용은 한 단위씩 이전해도 어차피 작은 걸로 그게 되니까 1만큼 증가하니까 기울기 절대값이 2인 우하 양식선으로 독출된다. 효용과는 곡선식은 B는 전체에서 마이너스 2A 내 효용의 2배를 뺀 거. 2 감수할 때는 1 감수하니까 이거의 2배만큼을 빼야 B의 효용이 되니까 오늘은 메인 공부를 잘 했다고 내가 떳떳하게 칠 수 있을까? 메인 공부 한 개 별로 없는데 오늘 한 거 끝내고 내일 이거 한 거에 대해서 반복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이런 마음가짐 안 되죠. 첫날이니까 그리고 기침이 계속 나서 기침 안 났으면 조금 괜찮았을 텐데 약간 졸음이랑 싸웠고 지금 기침이랑 싸우고 그리고 또 오늘 너무 잡소리가 많아. 생산이 있었어요. 파리투였어. 오늘 너무 잡소리가 많았어. 너무 아침부터 생산이 있었어요. 파리투였어. 생산이었어요. 최적 배분 개념 생산의 파리투율성이라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만다. 아니면 파리투 효율적이니까 만났을 때는 실제 배분점 이동과 적은 이거 생산이 있어서 방금까지 소비고 이거 또 하나의 애지어성제 결정난다. 최초 요소 배분점 2점이라면 X의 생산은 LK 25시 YG 생산에는 LK 80만큼 탭되고 있으면 X는 X만큼 Y는 Y만큼 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점에서는 X의 생산의 등량곡선 접점 기울기가 Y의 생산의 등량곡선 접점 기울기보다 크다. X가 더 크지. 이번에는 한계 대치를 알아 한계 변환이야. 이제 요소 투입점이 블록렌즈처럼 생긴 얘에게 내부의 어떤 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두 제어의 최소한 한 추가적인 생산의 감을 파리토 계산이 이루어진다. 똑같이 한계 대치해라.
만약 요소 투입 중 2점에서 F점으로 이동하면 X의 생산량은 불변인 상태에서 Y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이 점에서 파레토 계승이 이뤄낸다. 이제 F점은 C점에 돌아오면 두 제와의 생산 등량 곡선이 서로 접한다. 파레토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두세 접하는 점은 F점과 C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 무수히 많은 점이지 그 안에. 즉 두 제와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게 더 이상 한 제와의 생산이 감지 않고는 생산의 파레토 효율적이다. 두 제와 생산의 등량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등량 접촉 기울기 한계 기술 대치를 일정하므로 생산에 있어서 다음과 같다. 한계 기술 대치 생산관 PPC 생산관 곡선 도출 생산에서 파레토에서 따른 편 즉 등량 곡선이 서로 접하는 잡들은 무수히 존재한다. 내려온 잡들 다음에 이를 생산에 있어서 쌓여 기압 곡선이란 잡화함으로 형성된다. A, B점의 확실하게 형성한다. 우아형 원점이 돼서 오목한 생산가는 곡선이 도출된다. 요소 공간의 제한 공간을 우아형 이렇게 된다. 피는 방송 이루어지는 한계 변환율 이런 X생산이 결단신기 YJ 수량으로 다음과 지정이 된다. MRT는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마이너스는 됐어. I MCX 생산하는 곳의 접수의 기울기로 측정되면 X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이른다. 예전에 아버죠. 이거 경제학 수업까지 들으면서 할 때보다 지금 많이 까먹은 상태지만 아무튼 시험적으로 됐어. 아니한테는 경제학 들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엉성해졌지만 그래도 지금 개념 자체 사실 시험 끝나고 나면 진짜 회계사를 나중에 하려고 그래도 이걸 이제 심층적으로 경제학을 제대로 배워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시험용으로 그냥 사실 겉핥기식으로만 계속 하는 거고 사실은 재정학도 이 재정을 그냥 내가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지 사실 재정학 겉핥기식이지. 나중에 회계사를 따려면 재정학만 아니라 경제학 자체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좀 깊이 파고 들어봐야 돼. 근데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회계사까지 하려면 이제 일하면서 이거 조금 깊이 공부해서 바로 시험을 봐야지. 근데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100번을 안 되면 진짜 1000번을 보고 1000번을 안 되면 10,000번을 보면 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지. 100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작업적인 파레토 효율성이나 생산과 교환이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생산자는 밖으로 더 이상 소비자의 해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증가시키는 설명 생산 가능 곡선에 제가 생산이 이루어질 때 생산을 달성한다. 생산을 2점을 주시면 S자 Y자 생산량은 170% 애조성의 크게 결정된다. 이렇게 기왕의 파레토 효율성 두 사람을 묻혀서 계약 곡선 나타내는데 이점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생산의 파레토 효율적 계약 곡선 이미지면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이 파레토 효율적이다. 종합적인 파레토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MRS는 MRSB고 그 다음에 그게 MRT 똑같아. 모두 파레토 효율적이나 MRT랑 MRS가 성립하는 점은 B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틀리다. 저는 2점을 생산했을 때는 B점에서 교환되어 종합적인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된다. 조건 충족하는 점이 다수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쩐 사회적 공평성이 그러니까 그냥 효율성만이지 소득분배 공평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MRS가 MRT인 경우에는 MRS 3, MRT X제 Y제 교환비가 3 생산 비율은 2로 주어있다. 소비재 이거 한번 질문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있어요. 소비자는 X제 1단위를 추가로 소비하기 위하여 3단위의 Y제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MRT2 X제 생산을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해 감소시키기 위한 Y제 수량은 2단위이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단위 추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Y제를 3개를 갖다 버려도 나는 X제 하나를 소비하겠다. 근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X제 그래서 생산을 한 단위 하기 위해서는 Y제 2개를 까먹어야지 X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Y제 3개나 포기하면서도 X제 1을 더 원하는데 얘는 Y제 2개만 포기해도 X제 1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경우는 X를 1단위 증가시키고 Yz 2단위 기준으로 소비자의 효용 증대가 가능하지. 왜냐면 생산 2단위 감소시켜봤자 얘는 3개까지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MRS 형태면 X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Yz 생산 감소하면 가능한 말입니다. 생산은 YZ 2개를 결국 생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얘가 소비할 수 있는 YZ 2단위가 줄어들지만 얘는 원래부터 3단위까지도 포기할 의향이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지. 효용이 증가되지. MRS는 담은 것은 MRS는 이거 MC 다 후생 경제학의 정리 제1정리 제2정리 그리고 보관하면 사회 후생함수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데 바닥에다 던져서 철박해가지고선 블록하게 올라오는 거다. 해가지고 시장 실패하고 역선택까지 가면 주인과 되려면 후생경제학의 정리 왕정경제가 파트열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개념 후생경제 제1정은 분권화된 시장경제 체제에서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적인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근거로 생각하는 그다음 다음부터 모든 개인의 선호체가 강단 조성을 지니고 강단 조성은 다다익성이랑 비슷한 말 재화 소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효용 증가는 어서 맞다. 나 이거 자꾸 까먹을 때는 강단은 경단이라고 생각해서 맛있는 경단은 다다익선이 더 좋지 했는데 강단은 자다익선이다 했는데 외부성 공제등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 경쟁 분야 왈라스 기능의 자원배분은 파르토 혈증이다. 일반 경영 모든 시장 경영 일반 경쟁 경영 시장 분야가 완전 경제를 따라서 느끼는 완전 경제인데 다시 느끼는 문제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일반 경영이라고 문제 낼 때가 있는데 그때 일반 경쟁 경영은 조금 틀린 문제니까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정확히 알아야 돼. 소비에 있어서의 파르토 효율성 만약 개인 A는 소득이 많고 개인 B는 소득이 적다면 그림 2-8에서 같이 A 예산서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B 예산서는 원점에서 가깝다. 점에서 가깝다. 완전 경쟁은 소비자 가격 수용자를 두 소비자 측면 예산서의 기울기는 동일하다. 개인 B의 동일하고 무척 독산 기울기도 동일하다. 한계 대체율이 똑같다. 완전 경쟁은 소비스에 있어서 파르토 혈상이 조건이 충족된다. 생산에 있어서는 다에게 비용 와이드 소비는 그래서 같이 완전 경쟁 시면 그냥 가격 수용자의 물을 측면 동을 말했다고 동일하다. 제가 갔다 완전 경쟁 생산에서 파르토 혈상이 축소된다. 소비자 생산의 종합적인 파트에서 소비자의 현 국대 원료에 따라 소비자 기능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 완전 경쟁 시장 이용 극대 원료에 따르면 P는 MC나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시장 구조가 완전 경쟁이면 종합적인 파트 혈생 조건이 충족된다. 한계체율은 MY분의 MX는 PY분의 PX다. 이용 극대 원료에 따르면 P는 MC 이므로 이거 MC가 그거였는데 이것도 다시 정확히 보면 MRT는 이거다. 이거 MRT다. 개별 경제 유치로 오래 자신이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나가 따라 자본주의 시장에서 각종 행동이 무질서하고 서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실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한다면 맡겨놓으면 MIT, MRS 아까 한 것처럼 효용 극대화 생산지 극대화를 통한다. 효율적이 된다.
혈색은 시장에 있어야 장점 설명한 것으로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 효율성은 제작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현대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지가 알아서 잘한다는 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증명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제음리 세체 배분점이 안에 그런 점 이걸로 주어졌다면 해용성은 비용한 거다. 가역체가 이걸로 주어졌다면 주상 주어진 가역체가 성장 가역체가 이걸로 주어졌다면 개인은 이동하기를 원할 것이다. 주상 과정 그림을 보는 것 같지? 7시인데 제장학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제장학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제장학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무튼 내 스케줄에서 지금 제장학 주말에 하기로 한 거 이거 스케줄은 지금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적응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말자. 또 오늘 도전은 도전이지만 무리하지 말자. 아무튼 내가 정한 스케줄에서 제정학 주말 제정학 하는 게 처음. 내가 스케줄 주말 제정학 하는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것도 슬슬 시동이 걸려야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제정학도. 특히 제정학은 속도 걸리기 시작하면 속도가 막 나기 시작하지만 또 속도 안 걸릴 때는 처음에는 속도가 좀 많이 필요하니까 무리하지 말자. 어디까지? 되게 정말 빠졌지. 원래 내일이 반복하는 날이지만 내일 제정학을 반복이 아니라 오늘 못했던 1단으로 한번 완벽하게 해보는 걸로 하자. 오늘 남은 거 하는 거니까 내일도 약간 여유가 있게 하겠지. 일단 이번 주에 제정학 1단원만 마무리해서 문제들 싹 다 풀고 하루 만에 끝내기 문제들도 싹 다 풀어보면 그것도 남는 장사니까. 지금 순 공부 시간이 오늘은 아마 녹화 보면 1시간 조금 넘게 찍혔을 텐데 그럴만 하지. 아까 3시 반에 와서 7시까지 솔직히 잠만 쳐자고 아니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잔 것도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졸고 또 1시간 멍 때리고 그러니까 와서 3시 반부터 시작했다 그래도 적어도 7시까지 3시간 반이나 있었는데 그중에 1시간을 멍 때렸고 30분을 닭똥집 먹었고 사하고 닭똥집 먹고 어? 그리고 또 한 3, 40분 막 이상씩 멍 쉰답시고 이러고 공부 시간이 1시간 넘게 나온 것도 잘한 거지. 아니 나 웃긴 게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는 놈이 술 공부 시간 1시간을 빠르네. 아니 어디서 일하면서 공부해도 1시간보다 많이 하겠다 임마. 아니 쿠팡에서 쿠팡 물류센터 가서 일해도 거의 다니면서도 1시간은 공부하겠다 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쿠팡 물류센터에서 어? 몇 시간씩 막 하루 반나절을 일하는 사람도 공부하겠다고 1시간은 일하겠다. 아니 1시간은 공부하겠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아니 순 공부 시간 1시간 찍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진짜 오늘은 좀 부끄러운 날이다. 근데 요새 녹화된 거 공부 보면 그래도 이제 적어도 한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찍히고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조금 다시 새로운 이걸 해서 그런가. 진짜 오늘 내가 이렇게 잡소리 많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게 다 부끄러우니까 진짜 부끄럽다 진짜. 쪽팔려 죽겠네. 뭔가 폼은 다 잡아서 쪽팔려 죽겠네 진짜. 쪽팔려 죽겠네. 오늘 아무리 처음 하는 거야 그래도. 근데 변명하자면 그건 있어. 오늘 만약에 내가 그냥 세법 하던 거 세법 공부했으면 아마 세법 공부 시간 한 4시간을 나오긴 했을 거야. 세법 공부 시간.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랜만에 익숙하지 않은 재정하고 다시 하려니까 낯서니까 슬슬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나라 그런 거지.
기존에 지금 적응해서 하던 세법이나 해결을 했으면은 한 4시간 무리 없이 나왔겠지. 반복만 했어도. 제가 처음 하니까 변명하는 거다, 변명. 아우 씨, 빨리 상법하고도 오늘 좀 쉬어야지.